만물이 소생하는 봄. 하지만 강원도의 산은 아직 겨울의 끝자락이 남아있는데요. 매서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눈 덮인 이곳을 찾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단 하나. 한절기고 몸보신도 좀 할 겸 좋은 약초를 좀 만나려고 올라왔습니다. 눈 쌓인 산을 오르는 일은 사고의 위험이 더 커서 각별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조심해요. 네, 조심해요, 조심. 안전이 최고예요. 조심했지만 아이고 순식간에 찾아온 위기 상황. 자칫 잘못하다간 낙상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치는 거 같아. 위에 밟고 위에 밟아야 돼. 미끄러지지 않게 신경을 쓰며 걷다 보니 정상 가까이 오르는데 평소보다 2배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 노란 거 저거 본 거죠? 그게 안 보이는데. 좌측에. 거기하고 위에. 크다. 저거 네, 좋다 그래. 요거 좋네, 요거. 여기 맞네. 황량한 나무에서 이들이 찾은 것은 요 겨우살이 많은데. 진짜 많이. 이거 완전히 굴락지인데 겨우살이. 새 둥지같이 생긴 겨우살이는 한겨울에도 푸른 빛을 잃지 않아 예로부터 신비의 약초로 불리고 있는데요. 겨우살이는 새가 부리로 다른 나무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새의 그 변비로 이동해서 참나무에 이제 더부살이식으로 기생하는 그런 식물로 알고 있습니다. 겨우살이는 주로 햇빛이 잘 드는 높은 나무 위에서 자라기 때문에 발견하기도 채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나무 위에 올라가 작업해야 하는데요. 안전장비와 도구는 필수. 그런데 낫같이 생긴 그건 뭔가요? 수초 제거용이라고요. 높은 나무니까 이 장비를 사용을 해서 좀 쉽게 채취하려고요. 장비 착용을 끝내자마자 능숙하게 나무 위로 오르기 시작하는 약초꾼. 점점 겨우살이를 향해 다가가는데요. 조심 올라가세요. 장비가 닿는 거리에 도착하자 바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때 손으로는 겨우살이를 채취하는 동시에 발의 힘으로 나무에서 버텨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체력과 정신 집중을 요합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긴 좀 무서워도 뭐 자주 하는 일이라 뭐 그냥 재밌습니다. 지켜보는 사람은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못하죠, 저희는. 보는 것만 해도 아찔한데요. 높은 나무 위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위험 부담도 커지기에 작업은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위험을 감수하며 채취되다 보니 예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귀한 약초로 여겨져 왔는데요. 실제 겨우살이는 동의보감에도 언급된 민간 약용식물이기도 합니다. 언니 크다. 면역력에도 좋고 약으로 내려서 드시는 분들도 많고 말려서 가루내서 밥할 때 한 숟가락씩 넣으면 밥이 되게 찰져요. 엄청 많죠? 현대에 와서는 고혈압, 관절염, 당뇨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고생한 덕분에 꽤 많이 수확한 겨우살이. 자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만큼만 채취한 후 안전하게 내려옵니다. 기분이 상쾌하고 좋습니다. 저는. 그러세요? 네, 남들은 뭐 힘든지 몰라도 저는 이게 아주 즐거운 일이니까. 이렇게 채취한 겨우살이는 주로 물에 우려 먹는다고 하는데요. 9번씩 덕금을 해갖고도 먹고 전 많이 먹습니다. 이거 당뇨도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게 뭐 탁 눈에 띄게 좋아지는 건 아니라도 정당히 뭐 더 나빠지질 않으니까 좋은 거죠. 뭐. 하산길. 겨우살이를 채취해서 올라갈 때보다 배낭의 무게가 늘어 미끄러지지 않게 각별히 더 신경 씁니다. 그러다 뭔가를 보고 발걸음을 멈추는데요. 여기가 물도 좀 부르고요. 약간 비탈이 있는 곳이라 여기가 호장근이 좀 잘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호장근은 약초꾼들 사이에서도 일부만 알 정도로 귀하게 대접받는 약초입니다. 어디요? 와, 진짜 대물이다. 아, 대물이다. 대물이 어디에 있다는 거죠? 포장은 이거 이게 다예요 이거 돼 있는 게 이게요? 이 정도면 대물이에요 크네. 여기 이제 포장근 여기 싹대거든요. 이제 무늬가 있거든요. 여름에 싹이 나서 발했을 때 보면은 보피 무늬색하고 좀 비슷하게 닮았다 그래갖고 포장근 그렇게 불리고 있는데 이 약성은 보편적으로 뿌리 식물들이 겨울에는 다 이 뿌리 땅 속으로 가 있으니까 주로 이제 겨울에 채취하는 걸로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시기 강한 약성이 뿌리에 응집해 있는 호장근. 아 여기 내두가 있네요. 요 노랗게 보이는 거 있죠? 보통 노두의 크기가 클수록 대물일 확률도 높은데요. 하지만 캐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일. 캘 주변을 먼저 정리하는데요. 한 개의 호장근을 캐는데 달라붙은 사람만 4명. 대물 예감이 나는데 다 연결된 거야. 오래 자라다 보면은 뿌리가 나무식으로 거의 변하는 정도. 다초 뿌리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땅 속에서 겨울이 돼도 이 뿌리는 죽지 않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봄나면서 음이 타갖고 싹이 나는 그냥 일반적인 식물 약초입니다. 이게. 아니 밑으로 갔는데 바로 밑으로? 또 굵게 나갔다. 너무 굵어지는데? 계속해서 나타나는 뿌리. 뿌리가 원뿌리에서 자라서 따라가다가 또 이제 어느 부위에서 다시 싹대가 올라와서 또 거기서 형성이 되고 이것도 내두고 여기도 지금 또 내두가 형성이 됐고 또 가면서 여기서 또 내두가 형성이 됐고 이만큼을 다 캐야 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대물을 보기 위해서 호장근은 많은 뿌리가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특성을 가져서 뿌리 두께에 따라 도구도 바꿔가며 캐줘야 합니다. 복갱이나 이런 걸로 하다 보면은 이게 지금 그 뿌리가 이렇게 뻗쳤잖아요. 어느 부위에서 잘릴지 모르니까 좀 예민한 부위 좀 잘리지 않게 하려고. 어느덧 호장근을 캐기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4명이 쉬지 않고 부지런히 캤는데도 대물 호장근의 일부만 드러난 상황. 아이고 점점 지쳐가는데요. 한 50개 캐는 것보다 더 힘들어. 더 힘들어. 바닥까지 떨어진 체력을 모아 다시 힘을 내는 사람들. 그 사이 대물 호장근의 모습이 점점 드러납니다. 하지만 아직도 뿌리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기에 원형 그대로 캐고자 했던 처음 작전을 변경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도저히 캘 수 없는 부위. 네, 그런 거는 이제 미리 작업 종료시키는. 극한의 작업 끝에 호장근이 모습을 살짝 드러내는데요. 이것도 나오네. 나오네. 마다. 마가 나. 어머, 오, 마가 웬 있다고요? 마? 산마. 와, 땅이 준 깜짝 선물 산마입니다. 드문 경우 얘를 지금 해내야 돼. 잠깐만 얘 좀 들어봐. 마삭이 여기에 같이 있었다는 얘 거지. 좀 끄지면 안 되잖아. 3시간이 돼서야 드디어 캐낸 호장근. 땅속에 깊이 박혀 있었다 보니 흙을 털어주는 것도 일입니다. 이것이 대물 호장근이다. 2m가 훌쩍 넘는 호장근은 이뇨작용과 혈액순환, 위장질환에 도움이 되는 약재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뜻하고 좋죠. 뭐 쉽게 만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분이 좋네요.